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입니다. 2018년도였죠. 기아차의 K3가 처음 공개가 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일이라서 기억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기아차가 준중형 K3를 출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자동차 브랜드죠.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와 비교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말이죠. 5억이 넘는 아벤타도르와 1000만원 후반에서 시작되는 K3의 가격은 무려 20배가 넘게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글로벌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론칭쇼에서 이렇게 과감한 비교 영상을 선보이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기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과감한 표현 방식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의 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현대차가 칼을 갈고 만든 4세대 투싼이 지난주에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투싼이 공개가 되기까지 그동안 30여 부에 가까운 영상으로 신형 투싼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콘셉트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을 때 람보르기니사의 우르스와 유사한 느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공개가 되면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히 람보르기니 우르스와 투싼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SUV의 끝판왕이라고 평가받는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8기통 4000cc급 엔진에 650마력 85.7토크를 자랑하는 괴물출력의 차량입니다. 제로백은 무려 3.6초로 지구상에서 비교 대상이 거의 없다고 해야겠죠. 특이한 점이라면 차량의 길이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장은 5112mm입니다. 카니발처럼 정말 그 차량이 바로 람보르기니사의 우루스입니다. SUV 신차민 투싼은 4기통 1600cc급 엔진에 180마력 27토크의 보급형 차량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루스와 감히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죠. 출력과 토크에 있어서도 거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루스가 3배의 힘이 더 많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제로백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3.6초인 우루스와 감히 비교 대상은 아니겠죠. 이렇게 지원상 비교 대상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2,435만원에서 시작되는 투싼과 2억 5천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에서 시작하는 우루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판매 가격을 본다면 투싼과 무려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차량의 급도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SUV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딱히 비교하기가 힘든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디자인의 유사성이 있고요. 또 제 채널이니 구독자분들께 조금 황당한 비교를 해드리면서 잠시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논쟁조차 없었으면 좋겠네요. 투싼의 얼굴을 먼저 보면 좌우로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주간주행 등 디자인은 기존의 제조사가 제시하지 못했던 디자인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우락부락한 조금 무서운 느낌의 투싼은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큰 차량처럼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합니다. 반면 조각품처럼 모든 선이 날카로운 우루스는 전면부의 절반이 마치 에어 인테이크와 같은 흡입구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 디자인은 에어 인테이크 위쪽이 짧고요. 아래쪽이 긴 디자인으로 일반 차량과는 반대가 되는 디자인이죠. 람보르기니의 브랜드를 아시는 사람이라면 이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죠. 상어를 닮은 듯한 날렵한 쐐기형 디자인은 전면부 동사의 아벤타도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Y자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제법 유니크한 느낌이죠.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에 보면 투싼은 망처럼 좀 무섭기도 하고요. 조금은 섬뜩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멀리에서 보더라도 이 차량이 투싼임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화려한 빛을 사용한 투싼과 달리 우루스의 경우는 화려하지 않지만 으르렁거리는 숨소리로 주간이나 야간이나 도로에 나타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할 정도로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얼짱각도에서 본 정측면부의 디자인의 경우
머슬카처럼 부풀어 오른 듯한 팬더의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각진 몸매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을 것 같네요. 추후에 M 버전까지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한층 더 강렬한 디자인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루스의 경우 5m가 넘는 전장과 낮은 전고 때문에 굳이 측면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얼짱 각도에서 보더라도 스포츠카처럼 낮은 포스가 인상적입니다. 우람한 근육질의 팬더는 투싼과 유사한 느낌이지만 우루스가 먼저 출시가 되었죠. 따라서 먼저 선보였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신형 투싼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은 측면부 디자인입니다. SUV의 측면부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밋밋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형 투싼의 측면부는 밋밋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세 개의 선이 일렬 도어를 중심으로 꼭지점이 되고요. 만나서 다시 옆으로 펼쳐지는 디자인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현대차가 했다니 아마도 다른 제조사의 관계자분들이라면 대중차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보였기 때문에 감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덕분에 측면부가 아닌 정면에서 보더라도 볼륨감이 상당하게 느껴지는데 세 개의 꼭지점이 만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표현으로 알려드렸었죠. 1억 미만의 차량에서 이 정도로 역동적인 측면부 디자인의 차량을 만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방구와 같은 휠하우스의 디자인을 버리고 각진 디자인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디테일 요소 하나도 놓치지 않았는데 대중차 SUV 디자인에서 혁신이라고 해야겠네요. 사실 철판을 접고 휘고 펼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돈인데요. 당연히 많은 돈을 수반하기 때문에 투싼급 차량에서 이런 디자인을 양산차로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만 대 돌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급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우루스의 측면부 디자인은 감탄 그 자체입니다. 카니발처럼 큰 전장이지만 훨씬 더 작은 투싼보다도 오히려 전고는 더 낮은데요. SUV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포츠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투싼이 3개의 꼭지점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우루스는 잘 보시면 Z자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뚝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함께 이런 디자인을 양산차로 만든 람보르기니사의 브랜드 역량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우루스의 콘셉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콘셉트보다도 훨씬 멋지게 출시된 차량이 있다면 바로 우루스가 될 것 같네요. 일반적이라면 콘셉트가 양산차보다 좀 더 멋지죠. 람보르기니의 디자인, 기술력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시간보다 멈춰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차량에서 휠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디자인 요소입니다. 5 스포크의 투톤이 적용된 투싼의 휠 디자인은 방향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서 있더라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해 본다면 젊고 멋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루스의 휠도 5 스포크 디자인으로 내부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디스크와 어떤 속도에서도 빠르게 멈출 수 있는 막강한 캘리퍼를 볼 수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가격으로 본다면 4개의 바퀴의 가격이 투싼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물량 투입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차량이지만 심플한 디자인에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후 측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싼은 가격대를 고려하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디자인을 만난다는 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저는 측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돌출된 듯한 캐릭터 라인 부분인데요. 일렬 도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은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로 진행될수록 쭉 올라가다가 한 바퀴를 감싸는 랩 디자인이죠. 앞쪽은 일렬 도어에서 꼭지점으로 만나고요. 드래곤볼, 필살기처럼 앞으로 퍼져가는 디자인이 현대차가 바로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만약 제가 경쟁사의 관계자라면 달라진 현대차의 디자인 실력에 혀를 차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놀랄만한 디자인이죠. 측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크롬 포인트는 날렵한 쿠페 디자인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우루스의 후측면 디자인은 날카롭지만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마치 예술작품 같네요.
양산차에서 이런 디자인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 사실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고 아름답고 날카로우면서 강인하고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네요. 람보르기니답다고 해야 할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SUV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전면부, 주간주행 등과 디자인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후면부의 디자인 핵심은 테일램프의 디자인입니다. 4개의 날카로운 디자인은 야수의 송곳니를 연상시키게 되는 디자인이죠. 주변을 감싸는 작은 도트의 디자인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방해양 지시등 아래에 있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도 삽입이 되었는데 이런 디자인 요소로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 디자인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어 윈도우는 와이퍼가 없는 히든 타입이죠. 심플하지만 다소 밋밋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 부분에 엠블렘을 위치해서 리어 윈도우에 삽입시켰는데요. 밋밋함은 한층 더 줄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루스의 후면부 디자인은 항공기나 로켓 추진체가 언제든지 앞으로 돌진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리어 윈도우의 각진 스포일러 디자인, 트렁크 위에 스포일러 디자인이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것 같네요. 원형 타입 4개의 리얼 머플러는 커다란 에어파츠인 디퓨저로 인해서 다음 포스를 자랑합니다. 우루스의 제로백이 경이적인 3.6초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남다른 에어로 파츠도 역할을 크게 하겠죠. 미래의 차량을 보는 것 같은 우루스의 디자인을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람보르기니사의 디자인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SUV의 끝판왕인 우루스와 새롭게 출시된 투싼의 외부 디자인을 비교해봤습니다.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우루스는 미래의 디자인을 현실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대단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반면에 신형 투싼의 경우 2천만 원대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급형 SUV죠. 놀랄만한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황당할 수 있는 설정이었지만 감히 끝판왕 SUV인 우루스와 디자인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루스가 월등하고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분명한 건 가성비 면에선 신형 투싼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다소 황당한 비교를 해드렸는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세요.